네, 요즘은 식수로 정수기물이나 생수를 많이 드시긴 하는데 이 구수한 맛에 이끌려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보리차를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는 이 보리차가 범행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위궤양 증세로 입원한 남편과 남편의 병간호를 맡은 30대 아내가 있었던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부, 의료진의 눈에는 아주 사이좋은 인꼬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내는 매일 남편의 병실을 찾아왔고 손수, 남편이 마실 보리차까지 끓여왔죠. 그런데 아내가 끓여온 보리차를 마시려던 남편이 맛이 이상했던 겁니다. 즉시 보리차를 입에서 뱉어냈지만 입속에서 화상을 입었고요.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남편이 마신 보리차를 담은 페트병 속에서는 치사량이 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내가 입원하고 있던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는데요. 7년차 부부의 결혼 생활을 살인미수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남편이 마실 보리차에 독성 화학물질을 탔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매일같이 간병을 하던 아내가 준 보리차를 먹고 남성이 다쳤어요. 네. 만약에 모르고 들이켰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11월경에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던 3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 되는 사람이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 같고 아내는 아마 병원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극진히 간호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내는 올 때마다 이 남편 마시라고 보리차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먹었던 건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보리차를 마셨는데 아마 맛이 좀 역겨웠던 것 같습니다. 뱉어내고 그래서 이제 저 생명에 이상은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보리차에는 치사량 이상의 어떤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하. 아내가 준 보리차를 마시고 죽을 뻔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보리차를 마시기 전으로 좀 돌아가보죠. 네. 남편은 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좀 묘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평소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즐겨 먹는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편이죠. 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이제 꼭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날 퇴근을 하고 짠 왔는데 이 아내가 마침 순댓국을 사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 순댓국은 또 최고의 안주입니다. 네. 술국이라고도 부르죠. 그 순댓국에 술을 꽤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탈이 났습니다. 네. 구토와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본즉 이것이 이 독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또 아내가 소주나 혹은 순댓국에 약을 탔는지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탈로 인해서 위궤양이 발생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위궤양을 치료하던 과정이었던 거죠. 위궤양이 지병이 아니라 어쨌든 아내가 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생긴 증상이군요. 음식과 그렇죠. 술을 먹고 나서 구토설사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입니다. 입원하세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물론 당시 순댓국이나 아니면 소주에 아내가 독을 넣었냐 하는 것은 일각의 추정일 뿐이고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이 든 보리차를 건넨 것은 맞거든요.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부부는 2007년도에 결혼을 했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주 이뻐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한 가장이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2013년 10월에 친구와 서울로 놀러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친구의 권유로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 들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6살 연하의 한 남성 접대부를 알게 됐고 이 둘은 2014년 3월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언젠가부터 서산과 서울을 오갔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아내가 남편과의 이제 삶을 그만하고 예. 이런 이 남성과 6살 연하의 남성과의 미래를 꿈꿨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아이도 있었고요. 남편과도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연하의 남성 접대부에 빠져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이건가요? 네, 이 6살 연하 접대부의 이 아내가 단단히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고 그냥 불륜, 내연 관계로 깊어진 건데
돈을 계속 갖다 줬어요. 이 남성 접대부에게 남성 접대부가 내야 될 술값을 수백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예.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는 휴대전화 비용까지 내줬습니다. 아하. 고급 승용차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 남편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집안 형편과도 상관없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이 자동차 할부금으로만 매달 1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남성 접대부의 용돈으로도 1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내연남인 이 접대부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나서 쓰냐라고 물어보면 이 아내, 남편이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돈 많은 의사 사모님으로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했던 거죠. 이 남자 접대부에게 아주 단단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애를 아주 엄청나게 했네요. 사랑에 이제 푹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기혼이고 자녀들도 둘이나 있고 이거 다 망각하고 지금 이제 사랑에 정말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 게 위시리스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함께 커플이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썼는데 여느 커플의 바람 같은 거예요. 함께 제주도 여행하기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함께 전주에 가보기 여기 또 한옥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함께 자전거 타고 한강 둘러보기 함께 스파하기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남성 접대부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아, 결혼해달라. 나의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나와 결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묘한 이야기가 좀 뉘앙스가 깔려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예. 내 남편이 외국 가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 소리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곧 살해할 것이니까 이렇게도 들리네. 아, 살해를 해석을 결심하고 하다 한 보니까. 말이 예, 이거는 남편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외국 갈 일도 없는 사람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남편한테 어떤 해코지 네. 어떤 그런 짓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들리고요. 실제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접객부하고 사주가 어떤지 무속인한테 보기도 하고 결혼 시기도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그 남성 접대부하고 같이 살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성 접대부에게 청혼한 시기가 2014년 8월인데 실제로 남편에게 이 독이 든 보리차를 먹인 게 불과 3개월 뒤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이 사건 사이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자, 굉장히 놀랍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 편하게 두 사람이 함께 살려고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남편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참 걱정이네요. 남편이 근데 받은 충격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아내가 이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사실도 알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미 있는 엄마인데 내연남, 불륜남과 함께 아이를 가지기도 했던 건데 나중에 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는 과정에서 아내가 임부복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받을 고통을 짐작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오로지 자신의 목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독극물, 독성 물질을 검색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내는 이 휴대폰을 아들의 책가방에 숨겨놨는데요. 남편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독극물, 그리고 독극물 소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을 했었던 것이 확인됐고, 네. 결국에는 1년 전부터 남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아이들도 결국 버리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예. 근데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결국은 그 만나는 남성 접객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만난 거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그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의 수입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남편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돈으로 내연남과 잘 예, 살기 예. 위해서 결국 살해까지 결심했다. 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아내가 범행 전에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을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남에게 고급 승용차도 사줘야 되고 결혼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뭔가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을 남편을 살해하고 받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뭐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 독성 물질, 보리차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 막힌 변기를 뚫으려고 샀던 거지 절대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보고 아내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죠. 평론가님, 결국 이 모든 이 불화의 시작은 네. 유흥업소를 방문하면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성이 굉장히 시댁에 싹싹하게 잘했다고 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젊을 때 이러한 그 어떤 뭐랄까요? 노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다가 뒤늦게 접해서 오히려 더 몰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라고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그 한 번의 유흥업소 경험이 이 인생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뒤집어 버린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시어머니의 육성 진술도 있습니다. 증언이 뭐냐면 정말 처음에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잘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시댁이 논밭을 싸게 처분해서 그 돈을 주고 했나 봐요. 지금은 집안에 돈이 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는 며느리가 풀려오 같다. 너무 독하다.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아이 둘 낳고 산 사이였는데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뒤늦게 후회 같은 거는 안 했나요, 여성? 이게 충격입니다, 오히려.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사죄를 해도 맞잖아요.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고 싶지 않다. 남편과 대화가 원래 안 통했다. 남편한테 나는 좋은 감정이 없다. 예전부터 불만이 있었다. 이러면서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여서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살고자 했던 그 아내가 보고 싶겠습니까? 보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남편은 지금 노부부랑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반성 없이 지금 저런 얘기 안 보고 싶다, 감정 어쩌고 이거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왕왕 나오는 어떤 그런 행태일 수도 있어요. 자, 아내는 오로지 접대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게 최종 목표였을 텐데 오래 계획하고도 결국 살인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받겠군요. 예, 맞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에는 재판에서도 아내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했고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고 남편이 입원한 경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돈이 필요했고 내연남과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요. 네. 이에 또 아내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계획성이라든지 범행 동기 그리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아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찾아온 다른 사랑으로 남편을 하려 한 잔인한 아내의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